안녕하세요. 경제자유의 시작 투동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벌써 영상을 3번째 찍고 있는데 이 컴퓨터 에러가 자꾸 나가지고 3번 찍은 만큼 좀 더 정리를 더 잘할 수 있겠죠.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실습을 약간 해보는 그렇게 하면은 금방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직장인들 특징이 연봉이 얼마인지는 아는데 세금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게 참 특이하죠. 저도 사회초년생 때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뭐 잘 알지만 사회초년생 때는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정산 많이 받으려면은 뭐 흔히들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13월에 월급이라고 해가지고 연말정산을 많이 받으려면은 뭐 연금저축 IRP에 가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어요. 근데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죠. IRP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걸 알기 전에 연말정산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저한테 만약에 10분 정도의 어떤 걸 설명할 시간을 준다면 저는 한 8분 동안은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분은 뭐 격가지로 어떤 기술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게 해결이 되면은 사실 아무리 복잡한 것도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거기에 살을 붙이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정산의 뼈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5가지의 팩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는 직장인에게 세금을 미리 걷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금이라는 게 1년 동안 내가 번 돈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나라에서는 미리 세금을 걷어요. 미리 세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만약에 4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333만 3,333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받잖아요. 만약에 지금 2022년 기준으로 4천만 원이면은 한 280만 원 정도를 실수령을 받게 되는데 이게 세금을 미리 걷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3번은 국가도 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제가 투동자에서 늘상 얘기하는 게 만약에 자산관리 잘하고 싶으면은 기업처럼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업도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원가 비용이 되잖아요. 근데 직장인도 저는 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노동력을 판매하는 서비스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노동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가가 필요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뭐 교육을 받고 뭐 이런 것들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생산하기 위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을 생산을 했으면은 이제 이걸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기 위해서 어디에 취직을 하죠. 그러면은 취직을 해서 그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고통비가 들 거고 회사에서 점심 먹고 어울리는데 모임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저희가 옷을 사 입고 가야 되니까 뭐 그런 비용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가도 이러한 직장인이 월급을 얻기 위해 비용이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4번 내야 할 세금보다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납한다.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연봉 4천이다 하면은 내야 할 세금이 정해져 있는데 나라에서 세금을 미리 걷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12개월 동안 미리 세금을 걷기는 하는데 다달이 만약에 네가 미리 낸 세금이 네가 내야 될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줄게. 근데 적으면은 추가로 납부를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서 내가 내야 할 세금의 금액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야 할 세금은 디폴트 상태에서의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4천만 원을 벌었다. 근데 내가 4천만 원을 정말 한 푼도 안 썼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라에서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직장인한테 공제해줘야 될 그런 금액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산출해내는 그러한 세금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1년 동안 돈을 벌면서 막 돈을 쓰잖아요. 먹는 데도 쓰고 옷 입는 데도 쓰고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거를 가입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줄어드니까 내가 미리 낸 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도 있겠죠.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빵원으로 만들면 그러면은 미리 낸 세금을 온전히 다 돌려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연말정산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연말정산을 공부하는 직장인의 목표는 일단 뭐 환급액을 많이 받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13월에 월급 난 이걸 받고 싶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모두한테 통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고연봉자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4천만 원을 버는 직장인인데 1년 동안 뭐 밥을 먹는데 1억을 썼어요.
그러면은 연말정산에서 돈을 엄청 많이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되는 돈의 맥시멈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돈은 바로 본인이 낸 세금의 총합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너한테 미리 세금 걷었어. 근데 우리 세금이 0원이 나왔어. 그러면은 네가 낸 거 돌려줄게. 이게 환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정산 환급금이 무한정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를 실례로 한번 들면은 이게 4천만 원의 비과세 0원이고 솔로인 직장인의 월급 명세서예요. 이거는 사람인에서 연봉계산기라는 페이지에서 가져온 거예요. 4천만 원이고 부양가족은 본인 한 명, 비과세 빵원 이렇게 하면은 월 예상 실수령이 289만 원 정도가 되죠. 근데 오차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대략적으로는 맞으니까 뭐 이 정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제 이 금액을 자세히 보면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띄게 되거든요. 이렇게 띄게 되는데 국민연금부터 고용보험까지 이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되돌려주는 세금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금액들은 모두 소득공제는 해줍니다. 소득공제는 해줘요. 하지만 이거를 뭐 돌려주거나 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연말정산에 들어가는 그 세금은 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라고 보면 됩니다. 정확히는 이 소득세를 세금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1년 동안 낸 돈을 기납부 세액이라고 하는데 기납부 세액이 바로 이 소득세를 1년 동안 낸 돈입니다. 그래서 12달 동안 이 금액을 내니까 내가 대략적으로 144만 원 정도를 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연봉이 4천만 원인 사람은 연말정산 때 환급받는 맥시멈 금액이 144만 원이에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144만 원이 온전히 내가 받아야 될 돈이라면은 여기서 10% 해가지고 지방소득세까지 분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158만 원 정도를 황금 맥시멈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백가기 불여 일행이라고 100번 깨닫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게 훨씬 남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우리가 연말정산을 한번 해볼게. 이게 무슨 말인지. 연말정산에서 알아야 될 거는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가, 그리고 내가 미리 낸 세금이 얼마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가 미리 낸 세금이 얼마인가는 아까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는 내 수입의 세금이 얼마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결정세액이라고 하는데 이 결정세액을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이트에 도움이 필요해요. 이 한국납세자연맹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가 있는데 koreatax.org인데 여기에 회원가입을 하시면은 이 연말정산 계산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로그인 한 다음에 연말정산 누르고 연말정산 계산기를 들어가면은 여기서 디폴트된 나의 세금이 얼마인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기 맨 위에 총 급여에 4천만 원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근로소득 공제가 생겨요. 1,100만 원. 그러니까 나라에서 너 4천만 원 벌어? 그러면 너 1년에 한 1,125만 원 정도는 공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너는 2,875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면은 이제 본인 공제로 150만 원을 하게 돼요. 이것도 나라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150만 원. 그래서 뭐 직계존속 자녀 뭐 이런 거 있는데 저희는 지금 4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디폴트 상태에서 내야 되는 세금이 얼마인가를 측정을 하려는 거니까 이런 거를 다 건너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자동 계산해보고 건강보험 자동 계산, 고용보험 자동 계산을 눌러줘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 다음에는 뭐 누를 게 없어요. 총급여 4천만 원, 근로소득 1,125만 원 쭉 내려가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런 거 전부 다 소득공제 해주죠. 해주고 다 해주니까 넌 2,356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내리다 보면은 여기 신용카드가 있어요. 뭐 신용카드에 우리 얼마 썼고 이런 거 적잖아요. 근데 뭐 이거의 뭐 세부적인 퍼센트나 이런 거는 제가 지금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궁금하시면은 그런 거는 뭐 인터넷 자료 찾으면 얼마든지 있으니까 저희는 지금 뼈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 2,356만 원에 대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의한 금액을 산출하면 산출세액이 이제 240만 원이 나오는 거죠. 245만 원을 세금 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금 내야 되는데 이 중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줘요. 여기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얘기하면 소득공제는 내가 얻은 소득 자체를 빼서 산출금액을 얻기까지 계산을 하잖아요. 이 큰 덩어리 자체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게 소득공제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서 너 이거 이만큼 내 라고 해서 뭐 240만 원이 나왔어요. 240만 원에 직접적으로 이 세액을 없애버린 68만 원을 제외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40만 원의 세금을 직접적으로 제외해 주는 거를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세액공제가 훨씬 효과가 좋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리다 보면은 여기 퇴직연금도 있고 연금저축도 있죠. 퇴직연금,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쭉 내리면은 결정세액이 이제 나왔어요. 177만 원. 너 4천만 원 연봉자야? 근데 네가 돈을 한 푼도 안 썼어? 그러면은 너는 세금을 177만 원을 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기납부세액을 적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저희가 기납부세액 계산을 했었잖아요. 저는 12만 210원을 매달 냈잖아요. 12만 210원. 이게 아마 100% 산정일 거예요. 1년 소득세를 정할 수 있어요. 80% 낼 거야, 100% 낼 거야, 120% 낼 거야, 뭐 이렇게. 근데 이건 100%인 것 같은데 12만원 곱하기 12 하면은 144만 2,520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44 2520을 넣어주는 거예요. 결과 보기 하면은 세액은 177만원을 내야 되는데 너가 144만원을 미리 냈으니까 너는 32만 7천원을 추가로 내야 돼. 근데 여기에 소득세 10%, 지방소득세의 명목으로 10% 해가지고 총 36만원을 뱉어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말정산의 이제 뼈대입니다. 예. 이제 여기에서 살을 붙여가지고 내가 소득공제 여기서 받을 거, 뭐 형제 자매 이런 거 넣고 수급자 넣고 해가지고 저 금액을 줄여 나가는 거죠. 예, 줄여 나가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여드리면은 미분양 주택 취득 차입금 이자, 뭐 이거를 제가 만약에 그냥 아무 숫자나 한번 넣어볼게요. 예, 뭐 아무 숫자나 넣었어요. 그래서 세액 공제가 뭐 1,500만 원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과 보기를 누르면은 결정세액이 이제 빵원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결정세액이 빵원이 됐기 때문에 너는 낼 세금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네가 낸 144만 2,520원을 돌려줄게. 근데 거기에 지방소득세분까지 해가지고 10% 158만 6,770원을 돌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환급을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두 개 낸 돈에 곱하기 12 하면은 아마 같은 금액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대로 연말정산이 무한정 많이 받을 수는 없고 환급금 맥시멈은 본인이 낸 세금의 총합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세한 거만 알고 싶으면은 국세청 들어가면은 이거 어떻게 세금을 다 정산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이제 제가 따로 쓰는 가계부에서 월별 예상 손익계산서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총급여랑 뭐 근로소득이랑 해가지고 내가 버는 돈이 세금이 얼마가 나가나 뭐 이런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표를 또 만들어서 사용하고 합니다. 이게 연말정산의 전부예요. 그래서 10분 안에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10분 안에는 좀 힘들었지만 아무튼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뭐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영상을 좀 여러 번 보신다면 이해하기 좀 쉬우실 거예요. 여태까지 몰랐는데 막 1년 동안 뭐 2년 동안 뭐 회사 다니면서 몰랐는데 뭐 한 10분 15분 만에 이해하면 그만큼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안 나겠지?